최근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숙소를 찾은 동료 근로자에 의해서 그의 죽음이 발견됐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외된 곳에서 방치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전라북도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제가 최근에 몇 달 전 뉴스였던 것 같은데 그 경북 영덕 지역에서 태국인 또 베트남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유해가스로 질식사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재는 제조업이나 건설 근로자의 그런 사고들을 많이 접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사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사망 사건으로는 이제 2년 전에 그 어업 근로자가 이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업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고용허가제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선원 재부상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그 사망 보험금이랑은 이제 다 지급을 받은 합법적인 친구였기 때문에 보험 부상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고요. 사망건 외에도 이제 산재 다친 건에 관해서는 올 봄이었어요. 정읍 한우 농가에서 그 사료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팔이 절단되는 네팔 친구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네팔의 한국 대사관하고 연락을 해서 그런 좀 신속하게 bun국의 어머니를 초청하는 절차들을 좀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합법적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보험 처리도 되고 어느 정도 제도가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불법 일종의 체류자들이랄까 그런 근로자 신분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는 비일비재하죠. 일명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방법을 알아도 청구할 수도 없고 또 대부분은 언어가 소통이 되지도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면 그 다음엔 절차는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인력사무소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통계도 잘 나오지도 않는 상태 같고요. 현재 신고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나마도 그들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나름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지금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 산재 비율하고 이 노동자들이 와서 당하는 산재 비율을 놓고 봤을 때 6배가량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훨씬 산재가 많다는 거예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등하게 대접하지 않는다죠,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래도 통계에 드러나 있는 산재인 것이지 지금 드러나지 않는 불법적인 그런 그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그 숫자조차도 지금 헤아리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추정상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는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들을 원하는 공급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수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법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체류 자격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일을 하거나 산재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외국인의 체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산재 가입이 안 되는 사업장조차도 특별히 농축산업 같은 경우는 5인 이하의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산재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주분이 개인적으로 다 그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네.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금 더 더러운 일, 위험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많이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하지 않고는 일이 안 돌아갈 만큼 그렇게 상황이 그런가요? 거의 심각하죠. 지금 우리 전북 지역은 어쨌든 농축산 부분은 특히 축산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거의 하나도 못 할 겁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있는 대규모 영농 하시는 분들은 또 집단 노동이 인력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이든 합법이든 다 또는 지금 유학생 신분으로 온 학생들조차도 그런 노동 현장에 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야기가 있고 지금 정읍고창 지역만 보더라도 뭐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밤거리 정읍 시내 거리에 보면 밤에는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직 뭐 불상사가 없지만 혹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지금 지역의 현실인 거죠. 고구마는 이제 한꺼번에 캐야 되지 않습니까? 한 50명을 부르면 50명 중에 한 3분 정도 한국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요? 나머지는 다 외국인 분들인데 외국인. 그 3분마저도 70세 이상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얘기들 들어보면 아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아예 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농어촌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차라리 예를 드는 게 각자 우리가 밥상에서 정말 밥 빼고 나머지 모든 식자재들이 다 외국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지금 나오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농촌에서 고용할 수 예외가 딱 제외되는 부분이 벼농사 하나가 제외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밥조차도 벼농사 수확하는 데까지만 외국인 손이 안 거치지 그다음에 정미소를 거쳐서 도정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외국인 손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미 우리 밥상이 다 결국엔 외국인 노동자의 손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면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뭐 뉴스를 보면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 근로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특수하게 겪는 어려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농축산업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인 이하 사업장이다 보니까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들로부터도 적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근로기준법 63조 1항 그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근무 시간은 많고 오히려 받는 임금은 적게 되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조금 상대적인 비교, 업종에 따른 비교에 하다 보면 좀 불만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사업주분도 보면 그래도 제조업 분야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사업주로서 경영인 마인드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농축산업 분야는 같이 이렇게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서 노무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조금 관계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다수는 오히려 불법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 거니 설사 내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혹은 내가 정말 추방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일 큰 고통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능한 한 일은 힘들어도 그래도 나를 갖다가 누군가가 발각해내지 못할 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섬 같은 데까지 숨어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그러니 주거가 일정하겠습니까? 집도 사실은 그냥 컨테이너 하나 그냥 농장 가까운 데 던져놓고 아무렇게나 자게 만들고 예 그리고 또 뭐 컨테이너가 아니어도 뭐 오히려 심지어는 뭐 여성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그냥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살게 만들고 사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차마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정말 11번째 정말 강력한 경제대국이라고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정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러운 대목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약간 우리 세 분과 약간 다른 관점인데 사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주 여성들에게는 진짜 인권 침해 없이 우리 한국 경제의 일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독일 탄광이셨고 독일 간호사였으니까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전 노무사로서 이 실무를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욕심을 줄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 넘게 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이 제일 많을 겁니다. 왜? 주 52시간 초과근무 금지가 강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52시간이 넘어서 연장 근로를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52시간을 초과하면은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업장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예 노력을 안 했느냐. 우리나라도 옮기고 이렇게 좋게 바꾸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 숫자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불법 체류자 중에 증가한 사람의 불법 체류자 중에 40%가 태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주변에서 태국 근로자들 그렇게 자주 보진 못했는데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우리나라와 태국은 서로 비자 면제하고 있으니까 예, 쉽게 들어왔다가 불법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자리 잡는 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불법으로 됐는지 처음부터 불법의 의사를 가지고 와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고마워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 저분들 없으면 우리 농사 못 진다고. 그렇게 학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불법으로 스스로 불법화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지는 저희가 진지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는 봐요. 불법 체류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한 부분도 이렇게 동의를 네. 하는데요. 네. 현장에서 이제 그 마치 우리 그 농촌에 와서 일하면 폭언 듣고 또 폭행당하는 줄 아는데 네. 아까 생각보다 그 사용자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대우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언어 소통 문제에서 약간의 이제 폭언이 있을 수 있겠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폭행 경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대우는 잘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단점이 좀씩 나타나서 저희들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있으면 일하는 때 있게 하고 또 주인이 없으면 근무태만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좀씩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용 관계가 돼야 되는데 가끔 쓰거든요. 이게 고구마 작업할 때만 쓰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매일 한 달 내에 고구마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오늘은 고구마 작업 한 며칠 하고 다음에는 무후 작업 이렇게 또 다음에는 뭐 배추 작업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사용주가 또 다 달라요. 또 대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다음에 이러는 성격들을 몰라 잘. 이 근로자들을 외국인 근로자들 모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것을 합법화 시킬 수 있고 또 다른 농장에 가도 좀 알 수 있는 구조만 되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는 많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서 제가 교육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 돈입니다, 사실. 엄밀히 그렇죠. 말해서 네, 돈이에요. 돈이에요. 예. 네. 내가 여기서 10만 원을 주는데 여기에서 15만 원을 주면 미련 없이 이쪽으로 네. 옮깁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만 원인데 사장님 의리를 생각해서 15만 원으로 안 옮기고 우리는 뭐 우리 내국인들을 지키나요? 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의리 있게 지킨 사람도 있고 옮긴 사람도 있어요. 다만 이게 불법으로 된다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에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는 이 친구들이 그 어떤 친구도 불법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네. 다만 일자리를 찾아서 직장을 찾아서 한국에 온 것뿐이고 일하다가 보니까 일할 수 없는 비자로 오게 된 거였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 불법이 된 거였고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들이니까 뭐 관리자 사장님이 없을 때는 뭐 근무 태만을 하고 뭐 일 제대로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은 외국인 노동자에서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아까 노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인 노동자도 얼마든지 그럼요. 일어나는 네.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냐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엔 교수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9년의 대한민국 그 위상에 맞게 보편적으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사람답게 대접해주면 노동자로서 똑같이 내국인이나 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맞습니다. 대해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정책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정업고창위원회 쪽에서 이주제 관련해서 발표도 하고 상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수상하게 드신 그 핵심적인 내용,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미등록 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네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싶어도 주장을 다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그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이 인력사무소를 통하든 또는 외국인 그 결혼 이민자들이 또 자기가 모집해가지고 언어가 통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이렇게 인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현장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명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되게 이제 근로자들이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받는 거 니네 얼마 받냐 물어보면 자기네 7만 원 받고 8만 원 한대요. 그러면 농업 사용주 입장에서 보면 11만 원, 12만 원씩 주거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되게 이제 한국에서 인력시장은 되게 뭐 10,000원에서 5,000원씩 인력사무소에 뛰는 식인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그 차익을 또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또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그래서 임시 허가증이라도 또는 임시 아까 계절 노동자들 이런 거라도 좀 반영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야 임시 허가증요? 예 이제 그게 뭐 그걸 지금 제안을 하시고 이제 저희들은 네, 이제 그렇게 네.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일명. 그렇게 해준다 보면 이분들도 불법체에 등록 어떤 형식이든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치안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아까 지금 정읍의 역전에서부터 쭉 시내에 보면 딱 가판대에 있는 앉아서 맥주 한 잔 먹고 있는 것이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이제 그런 형식이 됐어요. 커피나 먹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분만 확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신분을 제도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이렇게 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청을 한 겁니다. 핵심적으로는 지금 그 불법 음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양성화를 지금 예, 시킬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지금 만들어 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그렇죠. 것이네요. 예, 중앙당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아까 임시라는 그런 말을 쓰셨는데요. 그걸 한다고 그랬을 때 응할 수 있는 노동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제가 보기엔 느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이제 갱신도 좀 해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놔야죠. 뭐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어쨌든 한 5년 정도 체류하고 일하고 있으면 거의 다 시민권도 주고 뭐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나라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전남 무안의 일로 농협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농협 최초로 대행업을 그 단위 농협의 수익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 대행료를 주고 내가 수익은 내가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최근에 그 경남 거창, 함양, 산창 같은 경우는 거함산 그 인력 공급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방금 이렇게 한 그 고용허가제하고 계절적 근로 그 외국인들을 3개 군에서 같이 관리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식이나 이런 교통비 지원도 3개 군에서 해주고 그 우리가 필요하다는 아주 소규모 그 농촌이 있으면 거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일괄해서 이런 내용들이 저는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아마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의 노동력은 외국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건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동반되는 게 하지만 외국인이 거주하는 거 완전히 이주를 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익산 외국인의 집에 계시니까 익산에는 또 외국인 노동자 중에 여성이 전국적으로 좀 비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익산, 전북 익산 지역에 특별히 그 농업에 한정해서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지자체별로 전국에서 9번째예요. 예. 그러면 익산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딸기 농장, 하우스, 여전히 그러니까 예, 뭐 상추랑 뭐 그런 하우스 재배 작물들이라고 하죠. 예, 그런 업종들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여성 근로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한국어 어학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와 있거나 뭐 이렇다고 지금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실제적으로 그 한국어 능력 시험에 따라서
제조업을 가냐 아니면 농축산업이냐 점수가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축산업, 어업으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고용어 과제로 온 친구들 대부분 학력이 높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축산업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학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이고 또한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 또는 어떤 한국의 이런 노동 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농축산업에 있다 보니까 휴일이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있다 보니까 그런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그러한 현실인 게 사실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인력을 소개하는 알선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에도 부담이 되고 근로자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구조인데 이게 뭐 또 어떤 업체들 간의 담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협상력에서 밀려서 그런 것인지 현실이 어떤 겁니까? 두 가지 다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인력사무소나 또 중간에 중간에 이제 소개업자들이 이제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또 농가들은 우리 한국인 쉽게 말해서 할머니나 뭐 아줌마들도 가서 일하면 7, 8만 원 받는데 외국인 불렀어도 10만 원을 줘야 되는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단합에서 올린 걸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제도 개선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뭐 일로농협 얘기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농협에서라도 이런 인력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농촌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도 좀 보호를 받고. 그니까요. 진짜 예. 아니, 저는 예. 농협이 이런 소식을 얘기하지 뭔 예. 놈의 조합장 선거 이런 얘기만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더 해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예. 개선 방안으로 예. 농협에서 그런 인력센터를 운영해줘라. 그러면 상호간에 다 신뢰를 할 수 있지 그쵸, 않냐. 그쵸. 래서 이제 예. 그 개선점으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꼭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 줄 총평 돌아가면서 듣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노동자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노무사님도 독일 광부 그 사례를 들었는데 그때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당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을 도와줬던 어떤 시민단체에서 독일 소설가분이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전 너무 좋아서 그 말을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지만 사람들이 왔다. 네, 멋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 속에 보면 진시 황제가 예. 그 다민족 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기원전 사람도 그 다민족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외국인 노동도 우리 지구촌 사람, 우리도 지구촌 사람. 그래서 우리 저는 외국인 노동자도 지구촌 사람이다. 이렇게 낯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최근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었던 안타까운 그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해서 오늘은 얼마나 우리 현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를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기둥이 되어버렸는지 또 불법 체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산이 짬뽕으로 유명하다는 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죠. 군산시에서 짬뽕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입점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와 노후한 건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점자들은 입주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군산의 명물인 짬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군산시 의도는 알겠지만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인지 또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